그래서 사실은 유일한 희망은 이 높이는 거예요. 웬만한 금수저 이상을 앞으로 벌 수 있는 거죠. 부모가 가난하면은 가난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플러스인 재산만 상속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부모가 갖고 있는 모든 경제적인 가치가 다 상속돼요. 심지어 마이너스인 가치도요. 그렇기 때문에 빚도 당연히 상속됩니다. 피해 나갈 수 있는 그 보호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상속포기랑 한정승인이에요. 상속포기는 자식 입장에서 만약 포기하고 싶으면 포기해라. 한정승인은 부모의 빚을 상속받되 부모의 재산이 좀 남아있으면 남은 재산으로 채권자들의 빚을 다 갚고 거기서 털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죽은 것을 알고 난 지 3개월 이내에 판사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일종의 재판 같은 걸 받아야 돼요. 듣기만 해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이런 행위들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하도록 법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요. 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하고 부모가 없으면 이제 후견인을 선임시키는 거죠. 문제는 부모가 죽고 후견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3개월 이내에 해버리지 않게 돼버리면 자동으로 상속돼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갚아야 돼요. 벗어나는 방법이 파산 신청을 해버리는 거예요. 파산이 돼버리면 앞으로 자기 개인 계좌를 개설할 수 없게 돼요. 금융 활동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 이런 거 할 때도 파산자는 어떤 자격 제한 조건들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엄청난 사업상 빚을 졌고 할아버지가 죽어서 이 부모가 상속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부모가 생각했을 때는 상속 포기하면 그냥 끝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 분만 상속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상속 포기라는 것은 좀 폭탄 돌리기예요. 내가 만약 1순위인데 1순위가 포기해버리면 2순위가 넘어가요. 이런 거를 생각하지 못한 거죠. 미성년자인 자식이 있는데 그 미성년자인 자식 그것도 대리를 해줘서 상속 포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의 빚을 자기 자식에게 떠넘겨져 버린 거죠. 이 자식은 영원히 빚쟁이로 남는 거죠. 거의 파산 정도에 이르는. 그래서 이 제도가 굉장히 무섭다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상속 순위 같은 경우는 1순위가 직계 비속으로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예요. 자식, 손자, 정손자 이렇게. 가까울수록 1순위, 2순위, 3순위가 되는 거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는 동순위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제 직계 비속이 없으면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존속으로 올라가서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만약 이제 직계 비속도 없고 존속도 없으면 배우자 단독. 배우자도 없으면 먼저 형제자매 가고 그다음에 삼촌, 사촌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제 주변 사촌의 어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빚이 저에게 놓을 수 있는. 그렇죠. 물론 이제 돌아가신 건 알았지만 그 3개월 동안에 자기가 해결해보지 못하면은 어느 순간 자기가 그 빚을 떠안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중간에 어떤 사람이 그걸 끊어줘야 돼요. 한정승인 하겠다. 채권자들을 부르고 재산을 하나라도 누락시키면 안 돼요. 부모의 재산을. 일일이 조사를 해야 되고 다 불러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다 알려줘야 되고 그 기간 내에 하나라도 빠지면 손해배상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복잡하다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이제 상속 포기는 그 다음 순위 넘어가니까. 그래서 다른 친척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으면은 무리를 해서라도 산정승인을 해서 여기서 끝내야 돼요. 유일한 방법은 코인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주변에. 가지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이 세상이 무섭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지? 세상이 정말 무섭다는 것을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긍정 과잉주의에 빠진 것 같아요. 잘 될 가능성만 보는 거죠. 세상은 훨씬 더 가혹하고 냉정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확률 게임입니다. 잘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비극형 확률 게임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자기가 오로지 믿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만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 투자를 하기 전에 땅바닥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야죠. 즉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란 것은 막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업을 가져라는 것이 아니고 생존 기술이에요. 판단력, 지혜, 순발력, 어떤 인내심 그런 공부도 안 되신 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도박 걸어버린 거지. 그분들은 오히려 더 깊은 흑수저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공부를 하면 무조건 잘 살고는 것은 아니지 않냐라는 반문이 나올 수 있어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성적이 다 잘 나온 것도 아니고 다 좋은 대학 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노동 가치가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본 가치보다는 낮다고 생각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부동산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임대료와 같은 불로소득으로 벌어들이는 수준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걸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금수저와 흑수저의 격차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유일한 희망은 이 노동 가치 상승률을 높이는 거예요. 어떤 한 분야에서 1인자가 되면은 그 노동가치 상승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걸 넘어서는 그 변곡점이 있어요. 이걸 넘는 순간 그 사람들 그 자체만으로 이름값이 되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에서 최고를 찍는 사람들은 웬만한 금수저 이상을 앞으로 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예인으로 치면은 유재석, 스포츠 스타라고 하면 김연아, 혹은 어떤 유튜버들 보시면은 웬만한 금수저들 안 들었고 이미 그 사람들의 소득 수준은 금수저만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재능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재능이 만약 없다라면 공부라도 해야 되죠. 왜냐면 공부라도 해야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해안이 생깁니다.
겨울에 지금과 같은 추운 겨울 있잖아요. 따뜻한 보일러가 나오니까 너무 졸린 거예요. 공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 자버리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격차를 늘릴 수 없는 거잖아요. 잠을 깨워야겠는데 뭔가 이게 정신을 차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때 깨달은 것이 밖에 나가서 공부하자. 찬바람 맞으며. 그래서 그 밥상을 들고 프레시 같은 걸 들고 교과서를 들고 돗자리를 들고 저희 집 바로 앞에 중학교가 있었거든요. 중학교 운동장 앞에 돗자리를 펴서 프레시를 비추고 공부를 했어요. 진짜 그때 막 눈바람 맞으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공부가 과연 잘 됐냐 하면 뭐 그렇게까지 잘 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공부한다. 거기서 주는 스스로에 대한 감동?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했는데 진짜 포기하지 말자. 제가 정신이 나약해질 때마다 종종 그렇게 공부를 했었던 거죠. 제 머리에 각인을 시키는 거고 문신을 해버리는 겁니다.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한 가지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 공부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패스트 스터디를 해라. 여러분들 지금 너무 느리다. 언제 그 책 한 권을 태워라 내워라 볼 것이냐. 여러분들 지금 주어진 시간은 짧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성과는 많고 봐야 될 책은 많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페이스로는 절대 그거 다 못 보고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1회독을 할 때는 꼼꼼히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2회독 할 때부터는 한 책을 읽었을 때 한 달 정도 걸렸다고 하면은 반드시 그 2분의 1 이내로 끊어야 됩니다. 속도감을 계속 머릿속에 가지면서 내가 또 빨리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름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읽을 때는 한 1주. 즉 2배속, 4배속, 8배속 점점 공부 속도를 늘려야 돼요. 하나의 책을 볼 때. 그 회독 수가 예를 들어서 8배속에서 16배속 정도 됐을 때 그 정도 되면 이제 단권 하나 만들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법 공부할 때 한 과목당 대략 1000페이지 정도의 교과서가 있는데 그걸 20에서 50페이지 정도로 축약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한 과목을 제가 빠르게 복습하는데 20에서 50페이지만 보면 되기 때문에 2~3시간이면은 그 한 과목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다른 경쟁자들은 한 과목에 한 회독을 끝낼 때 막 한 달이 걸렸다. 빠른 애들은 막 2주가 걸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나는 2~3시간 만에 한 회독 다 돌렸어요. 계속 걸러내서 계속 정수를 뽑아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10번 볼 때 저는 1000번 보는 거예요. 10번 본 사람은 1000번 본 사람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패스트 스터디는 여러분들 모든 공부 과목에 적용되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 속도감을 생각하시고요. 나머지 더 좋은 공부법들이 정말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쓴 왼손의 꿈이 가장 뜨겁다는 책에 되게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